입장섬에 대한 말씀을 예, 공부를 했지만 앞에 한 거 하나도 지금 모르겠죠. 기억 안 나죠? 네. 맨날 새로워. 이거 어떡하면 좋아. 너무도 저기하게 네. 까마득하게 이런 말을 했었나? 아니 들으면 기억이 나는데 말하라 그러면 못하죠. 예. 어쨌든 이 알아차림 경을 맨 나중에 둔 거는 저 앞에서도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 그 팔정도를 얘기할 때 알아차림 정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를 얘기를 해왔지만 요거는 이제 정말 구체로 낱낱이 샅샅이 더 설명하기 위해서 요걸 따로 이제 요거는 한국에서는 대념처경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신수 신법을 알아차림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몸, 수, 느낌, 마음, 법은 여기에 이제 이런 알아차림을 하는데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탐진치 이런 것들이 방해 요인인데 그것들이 지금 한 건지 아닌 건지를 살피는 것이 이제 법인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마지막에 읽었던 것은 전장의 군대에다 비유를 했잖아요. 알아차림 이 정념 팔정도에서 정념 정정진 정정진 정정 이게 늘 흔들림 없는 이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힘씀이 노력인데 이 노력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지혜가 나와야 돼요. 이 슬기 지혜.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일상에서 밥 먹듯이 잘 할 줄 알면 지혜가 생기거든요. 지혜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어떤 게 지혜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혜롭다라는 말을 우리가 써요. 지혜롭다라는 말을 언제 쓰죠? 그 어떤 사람이 행동을 올바르게 했거나 좀 지혜롭게 했을 때 어우 저 사람 되게 지혜롭다 그렇게 많이들 느끼거나 얘기하지 않나요? 행동으로 보였을 때. 성함 처리를 더 잘했다든지 현명하게. 그렇죠. 꿈뻑. 어떨 때 우리가 지혜롭다고 하나요? 사람을 볼 때 어떤데 지혜롭다는 말을 분명히 쓰고는 있는데 어떨 때 주로 쓸까요? 똑똑한 거랑은 좀 다르고. 예. 그렇죠. 다른 똑똑한 거. 거랑은 좀 그러니까 다르죠. 잘 아는 것 같은데 행동도 잘하고 근데 그게 누가 봐도 바르게 잘 누구 다치지 않고 본인도 다치지 않고 그런 것도 잘 했을 때 그러니까 결과가 되게 누구에게나 좋게 나왔을 때 우리가 주로 그런 말을 해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예. 그게 좋은 행동인지 나쁜 행동인지 지혜로운 행동인지 잘 몰라요. 근데 결과가 모두에게 이롭게 정말 뭐 다치는 거 없이 불편함이 없이 부담스럽지 않고 이렇게 좋은 결과가 바람직한 결과가 왔을 때 우리가 참 지혜로웠어 참 지혜로웠다라는 얘기 지혜롭다라는 말을 그럴 때 주로 쓰죠. 막상 내가 쓸 때는 잘 몰라요. 근데 그게 지혜인지 아닌지 결과가 나타났을 때 비로소 그게 지혜로웠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결과가 뭐 한참 뒤에 나타나는 건 물론 아니에요. 어떤 거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나니까 야 그건 너 참 지혜로운 행동이었어 라고 또 바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업을 짓는 동안에는 잘 모르지만 그 결과가 왔을 때 그게 좋은 업이었는지 나쁜 업이었는지 바른 업이었는지 이제 이게 판가름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움이 들어가는 게 이제 바른 업이라고 했을 때 지혜롭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좋거나 안 좋거나 그러니까 좋거나 나쁘거나만 가지고는 지혜롭거나 바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지혜는 어쨌든 우리가 이 바른 알아차림
이 알아차림을 순간순간 잘 했을 때,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일 선봉에 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 때로 본다라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삶 자체가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말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직장은 직장대로, 또는 뭐 이웃과 이웃대로, 친구와 친구대로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람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전쟁에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옛날처럼 뭐 총, 칼 들고 막 무슨 뭐 원자 폭탄을 막 터뜨리고 이런 것만이 전쟁이 아니라 삶 자체 하나하나가 사실은 전쟁과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 가장 필요한 거는 이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게 제일 필요한 일이잖아요. 걔 적군이 어디에 들어와 있는지, 어디에 지금 매복을 하고 있는지 요거를 알아보는 게 정찰병이잖아요. 근데 내 안에 지금 적이 있단 말이에요. 탐진치가. 좀 전에 요걸 갖다가 나만의 어떤 이로움을 갖기 위해서 요거를 어떻게 성과를 낼까, 누구를 이용을 할까, 어떻게 이용을 할까 막 이러고 있으면은 지금 나한테 탐욕이라는 적군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알아차림하는 거, 요게 법념처예요. 법 알아차림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몸 호흡을 알아차림하고 있는 거, 또는 아 좋다 안 좋다 아니면 덤덤하다라고 느낌으로 알아차리고 있는 거, 또는 아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일어났었네 그렇구나 라고 그냥 알아차리고 있는가, 그것을 다 알아차림했는데도 안 사라지고, 아 요 기회를 내가 어떻게 잡아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로 잡을까? 아니면 나 하기 싫은데 쟤한테 슬쩍 밀어버릴까? 살살 꼬셔서 쟤한테 넘길까? 막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는 지금 탐진치가 들어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까지 알아차림하는 게 법 알아차림. 그러면 신수, 신법을 다 알아차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정찰병이다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에서 하루하루 내 마음씀과 나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행동할 건지를 지금 상황에 맞게 해야 되니까, 그 상황, 나의 마음 상황, 나의 지금 이 생각 상황, 요것부터 빨리 알아차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못 알아차리면 우리는 바로 적군한테 휘둘려요. 지배당해버려요. 그냥 탐욕이 나를 휘둘러가고, 탐욕이라는 적군이 나를 휘둘러가고, 이 탐욕은 뭐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어떻게 하고프다. 아까 뭐 고프다라는 거 했잖아요. 이 고플 때 나오는 게 욕자거든요. 욕심 욕자가 그런 말인데 하고자 할 욕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막 이게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나 자신도, 내 마음도, 내 이 행동도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되게 많아. 그래서 자기 머리를 쥐어 박을 때가 있잖아요. 하물며 남은 어떻겠어요. 내 마음과 같이 그렇게 상황이 탁탁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나는 요게 조기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걸 여기다 두고 싶은데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이 여기다 두래. 그러면은 내 마음에 일단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처음에는 짜증이 나요. 그래서 짜증이 났네라고 빨리 알아차림하고, 아유 그깟게 뭐라고, 이거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 이쪽에다 좀 놓고 써보지 뭐. 그러면은 그래 그쪽에도 나 고마워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싫어 난 여기다 두고 싶다고, 나는 여기다가 놓고 볼 거야. 계속 이걸 이제 내 뜻을, 내 욕심을 계속 관철하려고 해요. 그러면 상대방은 욕심이 없을까요? 상대방이 수행하는 사람이고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면, 아, 저 사람은 저기다 두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 거기다 둬. 그럼 거기다 놓고 써. 이렇게 나오겠지만, 상대방도 욕심이 작용을 해, 이제. 아, 난 싫어. 여기다 뒀으면 좋겠어. 여기다 둬. 왜 넌 자꾸 고집을 부려?
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와. 그러면은 이게 몇 번 욕심과 욕심이 부딪히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썩냄이 일어나죠. 자기 뜻대로 안 됐으니까. 그럼 썩냄이 일어나면 나중에는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내 안에서 지금 여기에 두고 싶어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쟤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가 되는 거예요. 쟤 탓이 돼버리는 거야. 지금 가만히 있는데 왜 이걸 그쪽에다 자꾸 갖다가 놓고 나를 갖다 나 왜 화를 돋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순간순간 찰나찰나 알아차림을 잘 하는 것이 우리가 욕심이라는 또는 성냄이라는 또는 그것하고 짝짝꿍하고 있는 어리석음이라는 적군하고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순간순간 했을 때. 네. 그런데 지혜가 일을 하면은 알아차리는 순간 이거를 빨리 긍정의 상황으로 돌린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화나는 상황으로 계속 같이 몰아붙여 가는 게 아니라 빨리 긍정으로 돌리는 거야. 그래? 나 덕분에 이쪽에다 놓고 오른손을 조금 더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네? 나는 원래 왼손잡이여서 이걸 여기다 두고 싶어 했는데 야, 너 덕분에 내가 오른손을 조금 더 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고마워. 이렇게 돌릴 줄 아는 거. 그게 지혜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좋고 너도 좋잖아요. 결과가. 근데 사실 이 욕심이라는 게 우리가 가족과 가족 간에 또는 가족과 이웃 간에 또는 뭐 나와 직장 동료 간에 또는 뭐 나와 어떤 사회 관계 속에 모든 사람하고 사람이 대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루 일과 속에서 없을 수가 없어요. 늘 사람하고 대해야 돼. 가족이 아니면 뭐 친구, 하다못해 동료, 아니면은 뭐 병원을 가던 뭐 어디 뭐 군청에 볼일을 보러 가던 아니면 무슨 모임회를 가던 하다못해 우리는 아주 작은 길 가는 사람하고도 부딪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과 사람 속에서 늘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불편함이 나오는 건데 막 큰 문제 막 무슨 뭐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야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던 거네라고 정말 이거는 내 일생에서 처음 겪는 일이야 할 정도의 큰 일에서는 우리가 화를 오히려 잘 안 내요. 욕심도 잘 안 내요. 맨날 보면 짜잘한 거 같고 진짜 그 이혼 법정에 가면 전에도 제가 비유를 했지만은 감자 삶은 거에 설탕 찍어 먹냐 소금 쳐먹냐 설탕 쳐먹느냐에 갖고 이혼한대잖아요. 아주 작은 거 이게 여기 있느냐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 작은 욕심 그 작은 거 짜잘한 그 작은 욕심들이 자꾸 더 쌓이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 작은 욕심 하나가 금을 하나 이렇게 균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금이 하나 가. 너와 나 사이의 우정에 금이 가고 너와 나 사이의 신뢰에 금이 가고 그래서 이게 짜잘한 것들이 쌓여서 막 잠금이 막 그냥 막 이제 거미줄처럼 막 잠금이 쳐져 있어요. 이게 어느 날 이제 파사삭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잠금이 많이 가다가 보면 그 결과 끝이 그냥 파사삭 깨지는 걸로 나오는 거죠. 원수가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안 보는 거죠. 작은 거 갖고 나온다라는 거. 근데 그 작은 거를 빨리 알아차림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모든 거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상대방이 갖다 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나한테 화를 던져주려고 상대방이 얘따 너 화 내라 하고 갖다 던져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내 안에서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작용이 뭐냐? 내 뜻대로 하고픈 욕심.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욕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 얘가 항상 문제인 거지 바깥에 원인이 있는 거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알아차린 알아차림이 선봉에 서야 된다.
얘를 저 끝에다 놔두고 하루 지난 다음에 알아차리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앞장서 가지고 우리가 순간순간 말하고 행동하는 순간순간에 또는 어떤 상황을 어떤 대상을 볼 때마다 일어나는 그 마음 그 순간순간마다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경이 이 알아차림 경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차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욕심이 일어나는 마음을 캐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가지 다 중요해요. 네 가지 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앉아 있을 때는 누가 뭐 아무 대상이 없을 때는 일어나는 마음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내 몸 알아차림을 해야 돼요. 아무 알아차릴 대상이 없을 때는 그래서 하루에 1분이라도 5분이라도 짬짬이 가만히 눈을 감고 일단은 보이는 문을 닫아야 돼. 눈을 감고 가만히 호흡에 이 코끝이든 배에다가 이 호흡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 알아차림을 하는 거예요. 숨이 고르게 들어왔다 고르게 나가는지 요걸 관찰하는 게 몸 알아차림이에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몸이 건강하지 않을 때 또는 욕심이 들어갔거나 썩냄이 일어났거나 하면 호흡이 거칠어요. 그래서 몸 알아차림이 신술신법이잖아요. 기본 몸 알아차림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건강도 빨리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내 건강이 뭔가가 어디 조짐이 몸살날 조짐이 오늘 감기 기운이 조금 살짝 근데 우리가 그거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거든요. 막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누구 뭐 우스갯소리로 난 아플 시간도 없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몸살은 바쁘게 막 해서 아프면서도 그냥 이게 먼저 지금 급하니까 진짜 알아 누울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넘어갔다고 쳐.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거듭되다 보면 나중에 큰 병으로 딱 오잖아요. 그래서 이 알아차림은 몸 건강에도 되게 중요하고 마음 건강에도 되게 중요한 쓸모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호흡 알아차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의 작용들이 있어요. 뭐 어디가 쑤시거나 간질거리거나 뭐 따끔거리거나 몸에서 이 세포들이 돌아다니는 한, 이 혈액이 돌아다니는 한 또 일어나는 감각의 느낌들이 있어요. 그 느낌만 가지고도 또 내가 느낌을 일으켜요. 좋다라는 느낌, 싫다라는 느낌. 이를테면은 눈 감고 가만히 몸 알아차림하고 있는데 집중이 너무 잘 되는 거야. 막 그래서 너무 막 개운하고 막 고요하고 평온하고 몸이 가볍게 느껴지면서 아주 상쾌하게 아주 평안하게 이렇게 느껴져. 이게 이제 우리 명상하다 보면 오는 과정 경계 가운데 그런 경계들이 있어요. 내가 체험하는 것 가운데 정말 주변에 아무것도 들리는 것도 없고 냄새도 뭐 이런 거 우리 왜 보통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명상할 때 보면은 뭐 바깥에서 비 오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 뭐 풍경 이런 소리 막 다 들리고 그거 들었다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집중이 내 몸의 이 호흡에 집중이 아주 잘 될 때는 여기에만 마음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풍경 소리고 바람 소리고 일체 옆에서 누가 방귀를 뀌고 뭐 트림을 해도 몰라요. 여기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야. 마음은 동시에 두 가지 못 하거든요. 요렇게 여기 호흡에 딱 마음이 가 붙어 있을 때는 자기가 1시간을 했어도 그게 10분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기분이 엄청 좋은 거죠. 그러면 좋다라는 느낌이 들어온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내가 빨리, 내가 지금 좋다라고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또 반면, 좀 호흡에다가 집중을 하려고 이 호흡에다가 알아차림을 하려고 마음을 여기 갖다 뒀는데 옆에서 막 극적극적 하고 있거나 트름을 하고 있거나 방귀를 뿡뿡 뀌고 있거나 막 일어났다 앉았다 왔다 갔다 쿵쾅거리고 걷거나 막 이러잖아요. 그럼 이게 나를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집중 되게 안 되네. 나 명상 되게 안 되네. 안 좋다라는 느낌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빨리 알아차려서 느낌이 지금 안 좋다라고 느끼고 있구나. 또 때로는
좋다고도 안 하고 안 좋다고도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덤덤하게 있을 때도 있어요. 그건 덤덤한 느낌이에요. 느낌의 종류는 세 가지니까. 그래서 요 느낌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을 싫다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자꾸 트림을 하고 앉아 있는 거야. 내 속까지도 이상하게 싫이. 막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안 좋다라는 느낌과 성냄이 이제 같이 일어나고 있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것도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 마음 알아차림. 이 마음에서 이제 오만 가지 생각이 이제 막 옆에서 어떤 나는 소리에 따라서 연상작용이 일어나갖고 또 어떤 마음들이 또 막 일어나고, 갑자기 또 꼬리에 꼬리를 물어 생각이, 마음이 막 생각하고 같이 나가지고 막 인도도 갔다 오고 부탄도 갔다 오고 집에도 갔다 오고 일도 하고 있고 막 풀도 뽑고 있고 나뭇가지도 치고 있고 뭐 꽃도 심고 있고 막 오만 가지를 다 하고 있는 거 마음이. 그것도 지금 구나하고 아유 이런 생각이 일어났구나 이렇구나 하고 거기에 휘둘려 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가지 않도록 어쨌든 그렇게 이제 마음 알아차림. 근데 그 심 마음까지 그렇게 알아차림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뭐가 들어오냐면 욕심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느낌에도 욕심이 들어가거나 마음에도 욕심이 들어가거나 뭐에 욕심이 들어가 있을 때가 있어요. 아까 그 호흡, 몸 알아차림할 때도 욕심이 들어가면은 이 호흡이 거칠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아플 때도 거칠어지고 막 뜨끈해지고 하지만 욕심이 들어가면은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또 빨리 알아차림하는 게 그게 이제 법 알아차림. 내가 여기 욕심을 일으키고 있구나. 내가 장애에 휘둘리고 있구나. 오치문이 들어왔구나. 이런 식으로 알아차림 할 줄 아는 거. 내가 뭔가를 어떤 현상을 보고 어떤 상황을 보고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상황이 일어났어 이렇게 보면 일어났는데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욕심으로 볼 때가 있어요. 나의 성냄으로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간섭을 하려고 하죠. 요런 것까지를 알아차리는 게 이제 법 알아차림인데 요 뒤에 이제 나중에 그 법 알아차림 뭐 이제 이런 거 더 자세하게 몸 알아차림의 종류, 몸 알아차림에는 어떤 것을 할 건지 이런 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다음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이 알아차림이 왜 중요한지, 알아차림의 역할이 뭔지, 얘가 우리가 얘를 어떻게 써야 될지 요거까지만 설명하는 걸로. 정찰병이라는 거죠. 내 삶에서 내가 탐진치라는 군대하고 전쟁을 할지 안 할지는 이 알아차림한테 달려있다. 이 탐진치는 나만 해치는 게 아니라 내 가장 가까운 사람과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해쳐요. 보이지 않는 기운이.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우리 그 기원정사 제따와나에서 우리가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에 제가 대나무 밭을 보면서 네. 갈등이라는 거 설명을 했잖아요. 갈등. 네. 어제 제가 이제 그 카페에 올려놨는데 네. 그 갈등이라고 그 우리나라 불교 경전에서 갈등은 서로를 막 이렇게 얽히고 설켜가 서로가 서로의 어떤 마음에 얽히고 설켜갖고 불편한 상태를 일으키는 상태를 갈등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 갈등의 기원, 갈등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부처님 말씀 초기 경전에서는 그 대나무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동남아시아에는 이 갈등이 없어요. 이 갈등이라는 말은 칡나무 갈자에다 등나무 등자거든요. 칡나무 보셨죠, 다? 네. 막 휘감고 뻗치고 가서 그냥 막 이리저리 막 다 휘감아 버리고 등나무도 뭔가를 타고 올라서 다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키고 휘감아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를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를 죽여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칡나무와 이 등나무가 그런 역할을 하지만
그 동남아시아에는 인도에는 그 칡과 등나무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 먼저 나온 말은 뭐냐면은 그 대나무 보셨지만 옆에 가시 같은 게 막 와갖고 서로의 나무를 죽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좀 틀리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대나무는 저기 예, 곧바로 올라가는데. 예, 쭉쭉 뻗은 막 고든 대나무 그래서 사군자를 음. 사군자에다 비유를 해갖고 막 쭉쭉 뻗은 대나무를 상상하는데 그걸 생각하는데 거기는 인도에서 본 미얀마에서 본 대나무는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이렇게 막 휘감고 막 못 자라게 방해를 해요 서로가 옆에서 나온 가지가 그게 너무 무섭게 그래서 막 덩어리가 돼요 대나무 덩어리가 되고 마침내 끝내는 뭐 어떻게 되냐면은 서로를 죽여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진치를 거기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서는 그러니까 경전에서 나오는 말이 왜 이 말을 썼을까 그거를 아는 거에도 그 나라를 직접 가보는 성지를 가보는 게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원래 대나무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면 우리 상상 못 하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지. 대나무만 생각하면 상상 못 하잖아요. 근데 직접 가서 그 대나무를 보니까 이해가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탐진치는 내 안에 있는 거고 내 안에서 나온 게 결국은 어떻게 되냐 남까지도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더 심하게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생명을 죽이는 일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없애야 될 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